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는 그 짧은 순간, 정말 그 찰나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저희 앞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이름으로 정리된 문서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80년 인생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얻은 통찰인데요. 바로 밥값 계산이라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속에 숨겨진 인간 본성에 관한 기록이죠. 이번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누가 밥값을 내야 하냐 이런 캐캐묵은 논쟁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문서를 통해서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또 사람을 보는 진짜 지혜를 얻는 겁니다. 문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밥값은 관계의 온도계라고 하는데 오늘 그 온도를 재는 법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왜 그 수많은 행동 중에 하필 밥값 계산이 이토록 중요한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문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사람을 알려면 딱 세 가지만 보면 된다. 술 마실 때, 돈 다룰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러고 보니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식사 후 계산대 앞이군요. 술자리일 수도 있고 당연히 돈을 다뤄야 하고 밥을 먹은 직후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순간은 그 세 가지 상황이 아주 압축적으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의 셈이죠. 돈에 대한 그 사람의 철학, 타인에 대한 배려심, 공정함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거,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까지요. 이 모든 게 불과 몇 초 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게 이 문서의 핵심 전제입니다. 실제로 문서 초반에 되게 인상적인 일화가 나오잖아요. 젊은 시절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를 따라 나선 식사 자리에서 한 사업가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이병철 회장이 저 사람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요. 이 긍정적인 사례를 하나의 기준점처럼 마음에 새겨두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계에서 경계해야 할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이건 정말 주변에 한 명쯤은 꼭 있는 사람 같아요. 바로 다음에 내가 살게 라고 말하고는 그 다음이 영원히 오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죠. 문서에는 1980년대 한 임원이었던 김상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늘 부하 직원들한테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다들 그러려니 했지만 이게 반복되니까 결국 직원들 사이에서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리더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단순히 밥 한 번 안 샀다고 신뢰를 전부 잃는다는 게 약간은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작은 약속의 무게를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겁니다. 밥값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단순한 건망증이나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가볍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아,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위주 편향과도 관련이 있고요. 자신의 편의를 타인과의 약속, 즉 신뢰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런 사람이 2번 연속 약속을 어기면 세 번째는 아예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 행동까지 예측할 수 있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죠. 두 번째 유형이 바로 그런 경우 같은데요. 지갑을 안 가져왔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네, 이 유형의 일화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1970년대 말 이건희 회장과 식사할 때마다 3번 연속으로 지갑을 깜빡했다고 말한 사업가가 있었답니다. 3번 연속이요? 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3번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만남에서 이건희 회장이 술을 썼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되자 이런 공교롭게도 저도 오늘 지갑을 두고 왔네요 라고 말한 거죠. 와, 반응이 어땠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 순간 상대방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전략이었다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타인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계산된 행동입니다. 한두 번의 우연을 가장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놀랍게도 문서에는 몇 년 후 그 사업가가 결국 큰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은 돈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에서도 정직할 리 없다.
이걸 이미 간파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방금 이야기한 두 유형은 뭔가 행동으로라도 보여주는데 세 번째 유형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에이, 이 정도야 하면서 호의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그 반응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문서에서는 1990년대 초 가능성 있어 보이던 두 명의 젊은 사업가 A와 B를 비교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A는 정말 진심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맛있는 식사까지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B는 씩 웃으면서 에이, 회장님한테 이 정도야 껌값이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와, 결과가 완전히 달랐겠군요. 네, 이건희 회장은 A의 겸손함과 감사하는 마음에서 큰 성공을 예감했고 실제로 그는 건실한 기업을 일궜습니다. 하지만 B는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죠. 결국 감사의 유무에서 갈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태도는 교만함의 다른 이름이고 타인의 시간과 성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주변의 도움과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불쾌한 상황이네요. 호의를 베푼 사람 앞에서 가격을 운운하는 네 번째 유형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얼마야? 비싸네? 하면서 내가 낸 돈을 평가하는 사람이요. 이건 무례함을 넘어서 관계 자체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거래처 대표 이야기가 딱 그런데요. 이건희 회장이 대접한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에 찍힌 금액을 힐끗 보더니 생각보다 비싸네요. 맛은 그저 그랬는데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최악이네요. 선의로 베푼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가격부터 검색해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과 선택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식사 대접은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오로지 가격으로만 평가하고 심지어 가성비까지 따지는 건 관계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지극히 천박하고 속물적인 태도라는 거죠. 당연히 이건희 회장은 그 말 한마디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그와 다시는 식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업적 도움 요청도 거절했고요. 네, 단호하게요. 앞선 유형들이 주로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이었다면 다섯 번째 유형은 그 반대네요. 내가 얼마 보는데 이 정도는 하면서 밥값을 내는 걸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성숙한 행동이죠. 문서에는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해서 한창 기세등등했던 한 사업가와의 일화가 나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이 정도는 제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며 으스대며 계산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그의 호의가 고맙기보다 오히려 그 모습에서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꼈다고 해요. 돈을 내겠다는데 왜 불편했을까요? 진정으로 부유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부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과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과시는 오히려 내면의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잘 쓰니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식세 자리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관계를 쌓는 시간이지 누군가의 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런 행동은 상대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고 대화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섯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좀 의외인데요. 자, 우리 더치페이 하자 라며 매번 정확히 나누려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더치페이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문화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걸 왜 경계해야 할 유형으로 꼽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문서가 비판하는 건 더치페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아, 행위가 아니라. 네, 그 안에 담긴 태도를 문제 삼는 거죠. 핵심은 매번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누려는 그 강박적인 태도입니다. 문서에는 학창 시절부터 친했던 한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식사 후엔 항상 계산기를 꺼내 각자 먹은 메뉴 가격을 계산하고 함께 탄 택시비까지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나눴다고 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그렇죠. 결국 그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관계를 따뜻한 우정이 아닌 차가운 거래로 보기 때문이에요. 아, 거래? 네. 인간관계라는 건 때로는 내가 좀 더 내고 때로는 상대가 더 내면서 그 주고받는 온기 속에서 깊어지는 것인데 매번 정확한 계산을 구집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미세한 불신 그리고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결핍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선 정이 쌓일 틈이 없죠. 마지막 7번째 유형은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바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 어차피 회사 돈이잖아 하면서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는 사람입니다. 네, 이건 다른 유형들과는 차원이 다른 윤리와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문서에서는 개인적인 친구 모임이나 심지어 가족 외식에까지 스스럼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던 한 임원을 즉시 해임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그 정도 일로 해고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처사 아니냐 하는 말도 나왔다고 해요. 결과가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했겠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임원은 몇 년 후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훨씬 더 큰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와,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라는 생각은 아주 작은 도둑질에서 시작해서 결국 조직 전체의 신뢰와 문화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 문서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정직성은 그 어떤 능력이나 실적보다 우선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공급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7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막 떠오르는데요. 자, 그럼 이 7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문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7가지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만 나열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해결책인 셈이죠. 맞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관찰하기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행동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라는 겁니다. 문서에서는 최소 3번 정도의 식사 자리를 가져보면서 그 사람의 태도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3번의 법칙이군요. 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일리가 있네요. 2번째 지침은 기록하기인데 이건 좀 낯설게 들립니다. 사람 만난 걸 일기처럼 쓰라는 걸까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기억에만 의존하면 감정이나 편견이 섞이기 쉬우니 아주 간단한 메모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아, 데이터요? 예를 들어 A 몇 월 며칠, 다음에 살게 약속함. B 몇 월 며칠, 식사 후 진심으로 고마워함. 이 정도로만 기록해 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누가 약속을 잘 지키고 누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다는 생각도 됩니다. 3번째 지침은 균형 보기인데 문서에서 6대 4라는 구체적인 비율까지 제시하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네. 이건 관계를 막연한 감정으로만 보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친구 사이에 어떻게 항상 5대5로 정확히 맞추겠습니까? 하지만 그 비율이 한쪽으로 8대2, 9대1처럼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착취하는 관계에 가까울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6대 4 정도의 유연한 균형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습니다. 4번째 지침은 작은 신호 놓치지 않기군요. 이건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의 핵심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밥값 계산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 보이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이며 그 태도는 다른 중요한 일에서도 반드시 반복된다는 대전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듯 작은 비정직함과 배려 없음이 결국엔 큰 신뢰의 둑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번째 지침은 가장 어렵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기 있게 관계 정리하기. 네, 앞선 관찰과 기록, 균형 점검을 통해 부정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친구인데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라면서 관계를 끊지 못하고 감정적인 소모를 계속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렵죠.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걸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하고 그건 당신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6번째 지침은 5번째와 연결되네요. 좋은 사람 가까이 하기.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빈자리를 좋은 에너지로 채우라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감사할 줄 알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의식적으로 늘리라는 적극적인 제안입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니까요.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지침이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 점검하기.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 날카로운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 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밥값을 계산할 때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음에 살게 라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타인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모이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밥값 계산이라는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더 나아가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는 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밥값 계산은 작은 순간이지만 그 안에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문서의 메시지가 대화 내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문서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한 세계적인 CEO의 일화가 이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듯합니다. 그는 중요한 사업 논의를 마친 후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에 비하면 이 식사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며 진심을 다해 식사비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와, 이 일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진정한 부유함이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배움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바로 밥값을 계산하는 그 짧은 순간에 비추어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오직 밥값 계산할 때의 모습으로만 판단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 만들어갈 모든 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